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SK텔레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SK텔레콤 저는 이때까지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좀 색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K텔레콤 저는 일단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돼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SK텔레콤 최근 주가가 보면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렇게까지 오른 거는 아니긴 하지만 뭐 나스닥이랑 S&P 500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를 보면 SK텔레콤이 배당도 연간 한 6% 이상 주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제가 이거 매번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IT 버블 때였고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SK텔레콤은 주가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잘못 투자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뭐 이마트를 보시더라도 아니면 현대제철을 보시더라도 아니면 LG화학을 보시더라도 잘못 투자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배당도 뭐 연간 6% 이상 주고 주가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기업이 잘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연금 계좌나 아니면 ISA 계좌 이렇게 절세 계좌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이 좀 효자 노릇을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나쁘지가 않아요. 저는 SK텔레콤 관련돼서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SK텔레콤 관련돼서 투자 포인트 그거는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점, 좀 걱정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최근이 아니죠. 거의 좀 됐습니다. SK텔레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주주환원 정책을 매년 연결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물론 뭐 현금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거나 이렇게 주주환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좋기는 해요. 좋은데 저는 걱정되는 점이 뭐냐면 SK텔레콤이 보면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도 6% 이상입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이렇게 늘어나기는 해요. 그리고 돈도 이렇게 잘 봅니다. 영업이익률도 나쁘지가 않아요. ROE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유보율도 좋고요. 근데 보시면 SK텔레콤이 자사주 매입도 이렇게 2023년도 7월 27일에서부터 1월 26일까지 뭐 3천억 그리고 저번에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5천억 원 굉장히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있고 이거를 실제로 자사주 소각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 보면 이미 지금 현금 배당 성향이 이게 2014년도, 2023년도, 2022년도거든요. 2022년도에 거의 한 79% 정도가 나왔었고 2023년도에 70%, 2014년도에 60%였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50% 이상을 주겠다라고 한 거죠. 문제가 이미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은 배당으로 주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갑자기 뭐 70%도 아니고 5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주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고 있기도 하죠. 이미 50% 이상을 주고 있는데 50% 이상을 주겠다라고 공시하는 게 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상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것만 가지고 좀 특별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찌 보면 SK텔레콤을 다른 KT랑 LG U+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주가를 많이 못 올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있어서도 SK텔레콤이 KT보다는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뒤에서 한번 차근차근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을 보면 최근에 배당 성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 그러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당기 순이익을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요. 근데 문제점이 배당금 총액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당 현금 배당금을 보면 2022년도는 3,320원이었는데 2023년도는 3,540원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점이 작년도는 3,540원으로 배당금이 동결이 됐습니다. 요게 어찌 보면 원래 SK텔레콤이 지난 10년 동안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났어요. 물론 뭐
2014년도, 2015년도 요때부터는 배당금이 이렇게 좀 동결이 되고 있기도 했었지만, 근데 2010년도부터는 배당금이 계속해서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요 부분이 어찌 보면 저는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꾸준히 배당금이 늘어나던 회사가 배당금을 동결을 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50%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배당 성향을 가져가겠다라고 공시를 때린 것 자체가 50%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쎄한 게 뭐냐면, 이게 SK텔레콤이 주당 배당금을 2013년, 2014년도 이렇게 동결을 했고, 2015년도에 한번 늘렸고, 2010년도까지는 동결을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부터는 배당금을 쭉 올렸는데, 이번에 동결을 했다라는 거죠. 요게 올해도 어찌 보면 좀 동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공시도 있었겠지만 SK텔레콤이 돈을 또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차트를 가져온 대표적인 이유가 시가 배당률을 보기 위해서인데, SK텔레콤이 역사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시가 배당률이 가장 높았었던 배당률이 7%대 정도였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높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낮을 때고, 반대로 주가가 낮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배당 밴드 차트를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주가의 저점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배당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는 주가의 고점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 10년 동안 SK텔레콤의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은 7%대 정도였는데, 역으로 환산을 해보면 7%대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왔을 때는 SK텔레콤이 주가가 저점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 부분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의 저점을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을 예를 들어 3,540원 동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좀 쎄합니다. 3,540원 동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3,540원에다가 이거 제가 계산했던 건데, 지금 주가가 보면 56,300원이죠. 근데 3,540원에다가 배당 수익률 7%를 계산을 해보면, 역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3,540 나누기 0.07 하면 되죠. 55,571원이 나옵니다. 55,571원. 근데 지금 주가가 56,300원이니까 5만원 정도까지가 주가의 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좀 쎄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당금을 지금 말고 3,540원 말고 더욱더 올린다라 그러면 이게 바뀔 수도 있기는 해요.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이기도 합니다. 요 점이 좀 쎄하다라는 점이 오늘 영상의 핵심인 것 같아요. 50% 요게 좀 쎄하다. 그리고 작년도에 3,540원 동결한 게 좀 쎄하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어디다가 그렇게 돈을 쓰냐, 어디다가 돈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금을 동결하냐라는 점인데, 요게 보시면 최근 들어 통신 3사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 쳐보면 항상 나오는 게 AI입니다. AI를 키우는 통신 3사, 뭐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SK텔레콤도 마찬가지겠지만 KT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KT는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을 하고 있고, 뭐 4천억 원 정도 돈을 쓰면서 2029년도까지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LG U+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쪽으로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통신 쪽 말고 이제 AI라는 신사업을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임직원을 줄이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뭐 희망퇴직 관련돼서 KT도 최근 들어서 제가 최근 영상에서 이번 작년 4분기 실적이 뭐 마이너스 영업 적자가 나타났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기 때문에 뭐 1조 가량의 손실 때문에 뭐 마이너스 6천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일어났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역대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지금 희망퇴직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LG U+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AI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SK텔레콤의 지금 AI 데이터 센터랑 그리고 AI 클라우드, AI 비전 이런 쪽으로 매출을 보시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ADA도 보시면 지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AI 쪽으로 지금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모습이다.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뭐 구글 전반적으로 AI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죠.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같은 경우도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AI가 굉장히 핵심이다. 뭐 SK텔레콤도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좀 염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리벨리온이랑 사피온의 합병이 최근 들어서 완료가 됐습니다. SK텔레콤이 사피온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뭐 SK텔레콤도 사피온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SK텔레콤도 AI에 대해서 진심이다. 뭐 SK하이닉스가 있고 SK텔레콤이 있고 뭐 전반적으로 AI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SK텔레콤도 당연히 SK그룹의 캐시카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SK텔레콤은 지금 사피온, 과거에 사피온이었고 지금은 리벨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죠. 지분을 26% 가지고 있습니다. AI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 때문에 어찌 보면 배당금을 늘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작년도에 이렇게 배당금을 동결할 필요가 없었어요. 최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계속 밸류 프로그램을 넓히고 있는데, 근데 SK텔레콤은 과거에는 이렇게 배당금을 늘리고 있고 자사주 소각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당금을 동결시킨다. 이게 좀 쎄하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요 점입니다. KT는 그래도 다행히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KT는 부동산 재벌입니다.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KT는 과거 한국통신 공기업일 당시에 뭐 전국 도심 곳곳에 기지국이 많았죠. 근데 통신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제 이 기지국이 별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지국의 유후 부지에다가 이제 뭐 호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를 건설을 해서 요거를 임대하면서 연간 5% 정도의 임대 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KT도 AI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요 부동산들을 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줄이는 대신에 부동산을 팔 수 있는데 SK텔레콤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 부분이 저는 걱정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지분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PO가 실패했거든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IPO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걱정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물론 IPO를 안 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IPO를 안 하는 대신에 요 지분을 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SK브로드밴드의 투자사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이었습니다. 미래에셋이 거의 한 몇 천억은 아니었나? 한 1,000억 정도 가량의 돈을 투자했었는데, 이 투자했었던 이유가 SK브로드밴드의 IPO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SK브로드밴드의 IPO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 옵션을 당연히 미래에셋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콜옵션,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SK브로드밴드를 투자했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IPO를 못할 시 이 SK브로드밴드의 지분을 SK텔레콤 너희들이 사줘라 라는 콜옵션이 있었고, 아니면 드래곤롱, 그러니까 요 SK브로드밴드 IPO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 SK텔레콤의 지분을 팔아서 그 자본을 다시 회수를 하겠다라는 요런 드래곤롱이 있었습니다. 근데 드래곤롱을 실현하기에는 좀 SK그룹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SK그룹 자체적으로 SK텔레콤 지분을 한 30%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SK텔레콤 지분을 팔게 됐을 경우에 경영권이 조금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O는 어찌 보면 최근에 뭐 밸류 프로그램, 그리고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를 봤을 때는 IPO가 쉽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드래곤롱을 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SK브로드밴드 지분을 살 수밖에 없죠. 지금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지분을 74%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 지분을 사게 되면 뭐 1조 정도 가량 들여가지고 결국에 인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돈이 많이 쓰이게 되면 당연히 주주들한테 갈 수 있는 그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배당금 동결이 됐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올해도 어찌 보면 AI 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좀 걱정거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SK텔레콤은 AI 쪽으로 체질 개선을 해서 돈을 계속해서 잘 벌면 다행입니다. 돈을 잘 벌면 그만큼 장기적으로는 주주 환원을 넓힐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의 배당 수익률도 6%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들 대비해서 SK텔레콤이 배당 수익률이 높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가가 막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KT 대비해서는 못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SK텔레콤은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랑, 그리고 배당도 깡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서 뭐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도 뭐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뭐 담합 관련돼서 과징금 뭐 5.5조 최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AI를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AI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통신 3사가 이렇게 AI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과징금 5.5조 원을 때린다? 이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요러기가 진짜 쉽지 않다. 그리고 과징금 관련돼서 지난 2019년도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뭐 공공회선 입찰 담합 관련돼서 그때는 과징금 133억 원. 그리고 2011년도 휴대폰 소액 결제 연체료 담합 적발. 요때도 과징금이 뭐 몇백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월 아파트 중개기 임대료 담합 그것도 한 200억 원에 그쳤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과징금 5.5조 원은 절대 아니고 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몇백억 원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까지 걱정거리가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도 뭐 페이스북 뭐 얘네들 엄청 인수를 많이 했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인수하고 뭐 왓츠앱도 인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반독점 소송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분리가 안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뭐 과거에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분할하기도 했었고 AT&T가 분할하기도 했었고 이런 것도 있기는 했었지만 요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비대해졌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뭐 분할을 하고 아니면 과징금을 때리고 그랬었지만 지금 SK텔레콤은 지금 뭐 제4통신사가 최근 들어서는 뭐 다시 없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알뜰폰이 있잖아요. 알뜰폰이 있어서 완전히 반독점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요게 과징금 5.5조 원은 절대 때릴 수 없는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냥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저는 최근에 AI 쪽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요 부분이 가장 걱정거리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